일단 그리고 검찰은요, 또 다른 의혹, 그러니까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서 오늘 두산건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야당 내부 일부이긴 합니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마냥 감쌀 수만은 없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생억지가 없습니다. 기업이 월드컵 때 호의로 국가대표를 후원했더니 대한축구협회장을 뇌물죄 혐의로 기소한 격입니다. 야당에는 없는 죄도 다시 만들어서 탄압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거는 기부 체납을 15%를 하기로 원래 해야 되는데 그걸 10%로 낮춰줬다 그래요. 단순히 낮춰준 것이 아니고 그 5%에 해당하는 현금을 광고를 내게 해서 후원금 쪽으로 받았다. 2016년 중반 이후에는 현금 기부 체납 제도가 생겼습니다만은 이 일이 있었던 거는 2014년, 15년도의 일인데 그때까지는 기부 체납은 모두 현물이었습니다. 그러면 현금 기부 체납은 이때 당시에서는 불법이었죠. 일단 오늘 검찰은 두산건설, 성남FC, 성남시청 이런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된 20곳을 강제 수사했습니다.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 여러 의혹들 검찰이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조홍천 의원 변호사 출신, 검사 출신 2014년, 2015년 당시 현금 기부 체납은 불법이다 이렇게 소신 발언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자, 이 대표 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논리로 이제 반박을 하고 있죠. 내가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성남 시민을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허점이 뭐냐면 우리가 돈 한 푼 안 받아도 처벌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3자 뇌물입니다. 즉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걸로 가지고 제3자 뇌물죄로 처벌이 됐고요. 돈 한 푼 받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부를 할 경우에 제3자 뇌물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조홍천 의원이 이야기를 하듯이 이 기부 체납 관련해서 당시에 이제 두산그룹이 원래 병원 용지였다가 그걸 이제 형질 변경을 해서 일반 이제 이 산업 용지, 일반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지로 바꾸지 않습니까? 원래는 15%의 기부 체납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걸 10%로 낮춥니다. 대신 55억 원 정도를 성남FC에다가 이제 돈을 갖다 기부를 합니다. 협찬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조홍천 의원 이야기 따라 2016년부터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현물로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는 현물 이 기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시 시점으로 봤을 그렇습니다. 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당시에 현물로 할 경우는 불법이고 더군다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50억 원 현물로 했는데 그걸 유치한 사람들 성남시 직원들한테는 10%의 인센티브를 줍니다. 근데 그 인센티브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경기도로 다 넘어옵니다. 예. 자, 그렇다 보니까 결국 지금 조홍천 의원 이야기대로 이거 지금 성남시가 그를 위해서 그냥 유치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어제 오늘 꽤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법 리스크 얘기가 많았죠. 새로운 호주 영상까지 공개가 되고 오늘 김문기 전 처장 몰랐냐 알았냐 이 공소장 내용까지 공개가 되고 이재명 대표 어제 지지자들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듣고 올까요? 요즘 전쟁 아닙니까, 전쟁? 우리는 사실 전쟁할 생각이 없는데 고통받아서 정신병으로 평생을 보내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고 총 맞고 고문당하고 또 탄압을 당해서 모든 걸 잃어버린 그 수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힘들다고 하면 되겠냐. 그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제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다수당 대표라도 죄 있으면 못 덮는다. 이재명 대표 탄압 주장을 일축했었는데 오늘 박범계 의원이 반박까지 했습니다. 다수당이 힘으로 탄핵하겠다고 하면 저는 당당하게 그 절차에서 임할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말씀드렸고요. 없는 죄를 덮어 씌우는 거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의 대표가 됐다고 해서 만약에 죄가 있더라도 덮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국민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덮어달라는 얘기 한 적이 없죠.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고 탄핵을 하려면야 지금이라도 수적으로나 위법 부당 사유가 저는 누적이 돼 있다고 보고 특히 시행령 독재, 시행령 쿠데타는 저는 엄중한 위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국민적 감수성 그리고 국민적 공분
국민이 결정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박성민 비서관님, 민주당 측이 오늘 그 공개된 공소장 내용 관련해서 김문기 처장을 뭐 모를 리 없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일단 공식 입장 낸 건 아직 없는 거죠. 민주당 측의 공식 앞으로의 좀 대처는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여전히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죠. 앞에서 방금 박범계 의원님의 인터뷰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박범계 의원님이 맡고 있는 특위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사법적인 대응은 사법 문제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적인 문제는 그쪽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가급적이면 수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자주 발언을 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말씀하신 공소장 관련해서 나온 것이 없고 예.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빠르게 뭔가 나올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 이런 상황들이 언론에 계속 노출되는 만큼 당에서도 시기적절한 때에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면서 부적절한 부분들 또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나 검찰발로 나오는 소식들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관련 사법 리스크로 꽤 곤혹을 치르고 있는 이재명 대표인데 어제 지지자들 향해서 총 맞고 고문당하고 탄압당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본인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그 이재명 대표 탄압 주장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일축을 했었는데 박범계 장관은 전 장관, 박범계 의원은 덮어달라고 얘기한 적 없고 탄핵 사유 누적돼서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맞받아쳤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탄핵이라는 것은 장관이 아주 중대한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이 있을 때 탄핵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박범계 장관이 전 장관이 알고 있는 탄핵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쌓여가고 있다는데 글쎄요,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이 뭔가 위법적인 걸 했나요? 본인이 시행령 만든 게 그게 위법적이었던 건가요? 지금 이 관련된 사안들은 이미 이제 헌법재판소에 어떤 심리가 가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어떤 위헌적인 사항이 없는데 자꾸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야당에서 자꾸 한 장관을 상대로 해서 자꾸 이렇게 탄핵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과연 국민들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런 것보다는 우리가 좀 앞서 이야기했듯이 예. 정말 국민들의 어떤 피해가 되고 국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직 장관께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는 게 더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않을까, 제가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박범계 장관은 덮어달라 안 했다는데요. 일단 뭐 과거에 배후가 한동훈 장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한동훈 장관이 이걸 일축했던 발언,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공방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 검찰 공소장 내용을 저희가 새롭게 하나하나 만나봤는데요. 이번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뉴스탑10 서두에 들었던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의 실언 논란, 신당역 영무원 살인 사건 관련해서 꽤 글쎄요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해서 앞서 저희도 비판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측이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논란이 됐던 발언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좋아하는 친데 그걸 안 받아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폭력적인 이제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은데요. 31살의 청년입니다. 서울 시민이고 서울교통공사 정도를 들어가려면 나름대로 열심히 아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었을 우리 서울 시민의 청년일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마찬가지겠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진짜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저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들이 군대 입대합니다.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미루어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억장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보니까 웃으면서 얘기를 했네요. 조금 전에 민주당 측 반응 나왔습니다. 속보 읽어볼까요? 야당, 민주당의 서울시당 측은 신당역 사건 관련해서 이상훈 서울시 의원의 발언은 부적절하고 사죄한다. 예. 윤리심판을 회부하고 징계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 윤리심판을 회부한다는 지금 최강욱 의원 건도 뭐 잘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징계 절차에 돌입한다는데 김근식 교수님, 저 어떻게 받아들였고 야당 일단 사죄를 하긴 했습니다. 뭐 사죄가 신속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만 정말 그 여당이고 야당이고 당 내부에서 국민의 정서와 너무나도 동떨어진 상상할 수 없는 발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윤리심판원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윤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징계가 자꾸 계속되는 것이 국민들에게 정치인이 어떻게 붙일지 정말 걱정이고요. 지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저 이상훈이라고 하는 서울시 의원이 자기 아들 군대 간다는 이야기할 때는 웃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다음 주 군대 가는 아들 이야기하면서 웃으면서 그 아들이 연장선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해자를 두드러하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스토커 범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또 법률적인 미비점이나 이런 것들을 아까 앞선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치인들이 국민의 민심을 대변하고 국민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정치인들이 국민의 의식과는 전혀 동떨어진 정말 별나라에서는 할 법이나 할 듯한 그런 생각과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정말 윤리심판에서 물론 어떻게 징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민주당의 신속한 사과에도 불구하고 같은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정말 참담하고 참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저 발언이죠.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저렇게 폭력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른 거다. 그러세요. 이제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민주당 측에서도 서울시당 측에서도 반응을 내놨으니까 저희가 그 속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제1야당 민주당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제 가기 전에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스토킹 완박법을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예. 툭하면 민생 국민 앞세운 여야 의원들 세비 받기 부끄럽지 않냐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셨고요. 예. 이건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얼마나 분노가 크셨으면 이런 댓글을 다셨을까요? 예. 전 성남시장 2명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네요. 공교롭게도 그렇습니다. 은수미 전 시장 오늘 법정 구속이 된 얘기까지 함께 포함을 했습니다.